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자, 오늘 4월 15일 바로 총선 투표가 있는 날이죠. 우리 소팔러분들도 다들 투표 참여하시고 휴일 즐기고 계신 거죠. 구독, 좋아요. 오늘은 요즘처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전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서 의욕이 굉장히 충만해져 갖고 자전거 산 다음에 이런 용품도 사보고 저런 용품도 사보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막 폭풍 검색을 하세요. 아, 내가 지금 라이트가 필요한데 이 라이트 좋다, 이거 사야지 해놓고 또 그 날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동네 매장을 가세요. 근데 동네 매장에 딱 가니까 내가 2만원짜리 라이트를 봤는데 그 동일한 모델을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25,00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그 입문자분이 그 매장 점주분한테 아니 왜 온라인에는 2만원에 파는데 사장님은 25,000원에 파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또 오프라인 매장 점주는 기분이 좀 언짢아갖고 아 그러면은 온라인 가서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 입문자분이 또 집에 가갖고 자전거 커뮤니티들에 제가 오늘 A라는 매장에 갔는데 온라인에서 2만원에 파는 거를 A라는 이런 매장은 뭐 25,000원에 판다, 5,000원이나 비싸게 판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또 글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여러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이어질 거예요. 보나마나 또 이제 약간 고인물 분들, 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 당연히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A라는 매장 사장님은 뭐 월세도 내고 또 뭐 이런 것도 내고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이랑 그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입문자분들은 아니 우리가 보통 뭐 핸드폰이나 뭐 카메라나 이런 거 살 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그렇게 가격 차이가 없었는데 왜 이 자전거 용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가격 차이가 있느냐,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투닥투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자전거 매장을 하면서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거의 해마다 아니면 거의 달마다 거의 주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차이를 느낀다고 글을 쓸 필요가 있나 하긴 또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 하면서 이제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과 가격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딱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선은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의 운영 방침입니다. 보통 자전거 용품, 자전거 부품 이런 것들은 보통 공급처에 소비자 가격이 책정이 다 돼 있어요. 대략 한 95% 정도가 소비자 가격이 책정돼서 그 책정된 가격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주고 대리점에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점주는 그 마진 안에서 본인들이 판매하기 적절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할인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공급처에서 정한 정가에 판매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내가 장착까지 해주니까 공임까지 얹어서 조금 더 이렇게 비싸게 판다든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해당 점주들이 판매 전략을 세웁니다. 온라인 스토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을 받는데, 다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포장하고 이렇게 보내주기만 하잖아요. 보통 아무래도 클레임이나 고객 응대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마진을 내가 최소만 가져가야지, 나는 요거 팔아서 한 1,000원만 남길 거야, 2,000원만 남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에 상품을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장마다 좀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단지 온라인이라서 무조건 싸고 오프라인이라서 무조건 비싸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제품은 발품 팔아서 이렇게 돌아다니셔 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곳도 있어요. 근데 보통 온라인은 검색 많이 해보시고 매장은 한두 군데 이렇게 가보고 나서 단지 온라인이 더 저렴하고 오프라인이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무래도 수박 겉핥기식의 견해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차이가 나는 요소가 바로 판매량이에요. 아마 온라인 검색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일한 B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A 스토어에서는 10,000원, 그리고 C 스토어에서는 뭐 9,500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택배비도 동일하고 사이즈도 동일하고 그리고 서비스도 다 동일한데 500원 차이가 나.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 가니까 11,000원에 팔어. 1,000원이나 또 더 비싸. 자, 이거는 어떠한 경우냐면은 매장마다 다 판매량이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처 입장에서는 100개를 판매해주는 매장과 3개를 판매해주는 매장, 그러니까 대략 한 달로 쳤을 때 한 달에 100개를 판매해주는 매장, 3개 판매해주는 매장, 이 매장들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조건에 공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왜? 이 집이 아무래도 많이 파니까 이 집에 뭔가 혜택을 주고 뭔가 장려 혜택을 주면은 아무래도 100개에서 뭐 150개 정도 더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개 파는 집에서는 장려 해주고 뭐 해봤자 보통 10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파는 집의 공급처에 좀 뭔가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개 가져가시면 뭐 1개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50개 가져가시면은 뭐 한 10개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공급가를 아예 보통 공급가보다 조금 더 낮게, 5% 더 낮게, 10% 더 낮게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파는 매장은 물건을 좀 더 저렴하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진을 가지고 어떤 사장님은 더 먹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장님은 또 이 부분을 내가 또 할인에 적용을 해갖고 아니면 서비스를 더 껴줘갖고 더 물량을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주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런 판매량이 많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이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 매장이 더 많이 보여지지, 오프라인 매장, 어느 지역의 어느 한 위치 상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더 많이 눈에 보이고 더 왕래가 많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아서 더 할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공급처의 가격 컨트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급처에서 소비자 가격을 10,000원을 정해놨어요. 근데 한 두세 군데 정도의 특정 업체에서 가격 경쟁이 붙어갖고 이거를 뭐 거의 진짜 한 개 팔았을 때 500원, 300원, 막 1,000원 이렇게 남기는 수준까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자전거 매장 점주들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자전거 온라인 스토어 매장 점주들이 그 가격을 보고 자기 돈을 내고 투자를 해서 500원 남고 1,000원 남고 굉장히 박한 마진이 남았을 때 과연 그 제품을 취급을 하겠어요? 당연히 많은 소매점들로부터 해당 제품은 외면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한두 집에 물건 팔려고 몇만 개 가져온 게 아니니까 창고에 물건은 쌓여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급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놓습니다.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소비자 가격이 9,000원 이하로는 판매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끼리 뭐 이제 가격을 좀 지켜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요. 그리고 가격이 안 지켜지는 매장이 있으면은 이제 거래 중지를 한다든지 공급을 이제 끊는다든지. 근데 이때마저도 사장님은 가격을 위반을 하셨기 때문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대 안 합니다. 왜?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매장에서 주문을 했을 때 재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러대면서 슬슬 이렇게 거래를 끊게 돼요.
소매점 같은 경우는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을 받아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거래가 중지가 되면은 또 해당 제품을 또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나 아니면은 더 좋다 이렇게 찬성하는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을 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모든 자전거 소매점들이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좀 운영이 힘들어지는 매장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지는 매장들이 해당 공급 제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그 매장은 이 제품을 털어내야 돼. 재고를 싸게 해서라도 빨리 현금화 시켜서 운영이 더 힘들지 않게 빨리 현금을 보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룰은 있지만 난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매장이 망하냐 아니면 매장이 살아남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뭐 공급처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이 그냥 막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싸게 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사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 또 해당 제품을 빨리 올려서 빨리 좀 순환을 시키려고 저렴한 가격에 올립니다. 그러한 부분을 때마침 또 입문자가 봤을 때 온라인 가격과 오프라인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또 이렇게 당연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차이가 있다, 온라인은 저렴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비싸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가격이 차이가 나갖고 매장 점주분이랑 얼굴까지 붉히면서 이렇게 다툼을 하셨던 분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방금 이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점주분들은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매번 손님이 와갖고 왜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했던 요소들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대가 조금 소홀했었던 것이고, 해당 손님은 그 소홀한 응대에서 약간 좀 기분이 언짢아지신 것이고, 아마 이러한 오해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뭐 해당 우리 자전거 오프라인 매장 점주분들이 우리는 오프라인이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지, 무조건 한 놈만 걸려라, 내가 진짜 눈탱이 친다, 뭐 이런 이유는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건값이 비싼 것은 아니다. 온라인 매장도 마찬가지고, 사실 발품을 팔고 매장을 다니면서 흥정을 해보면은 무조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저렴한 매장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이제는 따뜻하다 못해 거의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또 본격적인 자전거 생활이 다 시작되셨을 거거든요. 올해도 사고 없이 즐거운 자전거 생활 되시길 바라는 소판돈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